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번 총선 굉장히 이제 그 절체절명의 그렇습니다. 예, 매번 그렇긴 합니다만 특히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1년 8개월간 보여준 정치의 내용이라는 것이 도저히 우리 국민들 수준에 눈높이에 안 맞는다.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중간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주목하고 있는데 좀 전반적으로 정치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네. 신 변호사님 지금 정세를 좀 어떤 마음으로 좀 지켜보고 계세요? 이번 선거의 의미 같은 게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방송 진행하면서도 많이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저는 이번 선거는 진짜 윤석열 정부가 이 기조대로 더 쭉 가게 둘 거냐 말 거냐, 여기서 그만 멈춰 세울 거냐, 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네. 1번 국정 기조를 여기서 좀 멈춰 세울 거냐, 아니면 이거보다 더 세게, 네. 더 풀스윙으로 배틀을 휘두르게 만들 거냐가 결정되는 선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두 번째로는 한 발 더 나아간다면 국정 기조뿐만 아니라 권력을 멈춰 세울 거냐 말 거냐가 네. 판단이 되는 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를 앞두고 저는 전선을 교란하는 모든 변수들은 저는 통제되고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재명 심판 선거 아니거든요. 네. 야당 심판 선거가 아니에요. 네. 여기는 명백하게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이기 때문에 양비론 내지는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이것도 심판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네. 양당 기득권을 심판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네. 저도 그런 정치 활동을 해왔고요. 과거에 민주노동당 시절에. 네. 그런데 저는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회찬 대표님 말대로 외계인이 쳐들어왔으면 일본하고도 손을 잡아야 되는 네. 그런 시기이고, 따라서 지금 제3지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의 기조를 흐트리는 모든 시도는 누구에게 득이 되는가를 한번 그분들이 네.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단일 전선에 어떻게 복무하고 어떻게 기여할 거냐를 중심으로 이번 선거를 바라보셔야 되고, 조국혁신당은 그 앞에서 쇄빙선으로, 전투정으로, 쾌속선으로 대응하겠다. 네. 그 전선 맨 앞에서 저는 그런 면이 우리 국민들의 열기, 그리고 지금 이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지금 1만 명이 넘어섰네요. 네, 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 창당대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렇게 네.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야, 윤석열, 이제 그만. 네. 충청도 말로 하면 윤석열 뭐여, 뭐 하는겨. 시방 뭐 하는 거요? 그런 거죠. 이런 거죠. 제가 청주 출신이라. 네, 똑바로 해. 청주 분들 이런 딱 거죠. 그렇습니다. 뭐요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한마디야. 뭐 길게 평가도 안 해. 이게 뭐예요? 이런 끝. 뭐 하는겨 지금 하면 시방. 끝입니다. 시방. 예. 중단시켜야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좀! 뭐 이런 거 있고 네. 이제. 그러니까 3년은 너무 길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제가 지금 10,000분이 넘게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한 3시간 40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갈까? 오셔야죠. 어떻게 힘들어. 네, 오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갈까 생각했는데 조금 멀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이런 마음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자, 일어나시고요. 예. 따뜻합니다. 어제까지 좀 눈비도 오고 했는데 맞습니다. 오늘 날씨 오다 보니까 네. 굉장히 따뜻합니다. 따뜻하니까 자, 이불 밖에 조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자, 이불 밖을 벗어나셔서 네. 뚜벅뚜벅 씻고 네. 오시면 더 뜨거운 마음들을 만나실 수 있을 거다. 그냥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저는 요즘 이렇게 당원들이나 또 네.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 에너지가 네. 저걸 어떻게 참고 살았을까? 저 분노와 네. 이 열기를 지난 1년 반 동안 또는 사실은 지난 5년간 그렇습니다. 어떻게 참고 살았을까? 대단들 하시다. 네. 이게 끓어오르는 에너지를 막지를 못하세요, 네. 지금. 그 에너지를 느끼러 와보시라. 네.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있다. 그 마음들이 하나가 되고 네.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불 밖은 따뜻합니다. 에너지를 느끼고 마음을 네. 느끼러 지금 당장 네. 킨텍스로. 네. 나 지금 미원이요. 청주 미원이요. 저 안 늦었어요. 빨리 오세요. 저 미원이 고향입니다. 네. 미원이 고향이에요. 미원 사람이야? 네. 아. 종합리 종합리? 면 예. 종합리가 고향입니다. 예, 미원면 빨리 박차고 일어서서 2시간 반이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 오실 수 있다. 그리고 문이 활짝 열려 있다. 그리고 이미 많이 와 있다. 네, 예, 이런 그러니까요. 말씀 지금 드립니다. 뭐 자원봉사자들 예, 지금 이거 한번 속속 보십시오. 도착하고 지금 계시거든요. 보시면, 예,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아니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다. 지금 전국에서 세계에서 해외에서 함께 하시는 동포들이 11,000분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야.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야. 어제 네. 3.1운동 105주 아니죠. 그제 예, 3.1운동 그제. 105주년 그 기념사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눈에 띄는 세 글자가 있어요. 자위대. 예, 자위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아니 저는 네, 그 자위대도 그렇고 네. 그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3.1운동 소개 그 뭐 유적지 이런데 3.1운동 기념 그게 뭐라 그랬어요? 거기 그 임시정부가 3.1운동을 일으켰다. 아니 그리고 항저우 항저우 임시정부. 하얼빈 하얼빈 임시정부. 아니 상해 임정은 어디로 간 건지.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 대한민국 예. 헌법 전문에 예. 그렇게 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3.1운동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간다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게 뭐 하는 거? 저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게 보통 챗 GPT한테 뭘 시키면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챗GPT였나? 그러니까 챗 GPT가 아니라면 네. 이게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기초교육,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쓸 수 있는 문구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좀 너무 놀랐어요. 네. 예. 그리고 만약 챗 GPT가 쓰게 했다고 쳐. 근데 그게 왜 데스킹이 안 되죠? 누군가 컨펌을 하고 사인을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 다음에 자위대 이것도 예. 문구도 되게 어색해요. 그 그렇죠. 세 개의 문구 자체도 어색한데 예. 이런 세로 드립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항상 더군다나 세로 드립 읽기 좋게 딱 맞춰놨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들쑥날쑥한 것도 아니고. 예. 저는 그런 문구를 만들었다는 것도 너무 유치한데 네. 이게 데스킹 기능이 없다. 즉 대한민국에 지금 컨트롤 타워가 용산에서부터 모든 부처 하급 단위까지 네.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슬프고 네. 화가 나는 것을 넘어서서 슬프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할까. 딴 걸 떠나서 그렇죠. 우리는 막 이렇게 예. 비판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이게 검증이 안 된다고? 이게 이렇게 그냥 나온다고? 예. 하면 어떻게 나라를 믿고 살아요, 국민이?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너무 불안할 것 같아서 제가 다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죄송해하지 않겠죠.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요새 제가 잠이 안 와요.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사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사의 순간을 지나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3.1 운동 이전에도 우리 국민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1894년 동학농민혁명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역사의 누란의 위기 때는 항상 민중이 이제 떨쳐 일어나서 대한민국은 데모의 민족이에요. 아니, 길을 그게 바꿨다. 헌법에 나와 있어요. 네. 3.1 운동. 그렇죠. 헌법 전문에. 3.1운동. 그 다음에 뭐야? 4.19. 그 다음에 6월 항쟁. 그 다음에 이제 5.18도 우리 그렇죠. 헌법 전문에 넣자는 거 아니에요? 거고.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데모의 나라, 민중의 나라, 국민의 나라라는 것을 그렇죠. 선언하고 있다. 운동권이네. 감동했어요. 아니, 운동권 나라네. 헌법 전문을 보세요. 예. 3.1운동, 4.19, 6월 항쟁. 이제 그리고 5.18까지 5.18까지 들어가요. 다 들어가죠. 그러면 사실 우리 국민들은 9년이 떨쳐 일어나서 그럼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런 지금 보세요. 이 아침에 12,000명이 함께하고 돌파, 계세요. 돌파. 예, 그러니까 계속 신기록을 쓰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너무 심각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아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기념사에 담기는 내용들 그리고 3.1절을 앞두고 행안부에서 하는 이 그 역할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정부기관에서 뭐 정책 기조를 하루아침에 훌떡 바꾸기도 하고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3.1절 기념사 같은 경우도 네. 겉으로 드러난 일단 행안부 웹자보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자위대 이게 세로 드립이 있는데 3.1절 기념사 내용도 더 정말 충격적이고 이 사람들이 정말 진짜 공장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간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가죠? 그 기념사 내용이 보시면 네. 옛날 그 황성신문이나 무슨 뭐 조선 총독부 관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네. 왜냐하면 그때 했던 얘기가 똑같아요. 우리는 다 같이 아시아에서 협력하고 세계 네. 평화를 위해서 일본과 협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한일 그 병탄 이후에 네. 한일 병탄 이후에 그쪽에서 일본에서 네.
했던 이야기,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친일 간부들이, 친일파들이 했던 얘기랑 맥락이 같아요. 첫 번째, 그 맥락이 너무 좀 받아들이기 네. 어려웠고,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네. 보다 더 명징하게 얘기를 했는데, 기념사 후에 청와대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무장투쟁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고 다른 문화운동이라든가 교육운동이라든지 또는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성취하고자 했던 것들에 대해서 너무 낮잡아 평가했으니 모두 공이 잘 평가해야 된다. 이 얘기 뭐예요? 홍범도 됐고 이승만 제대로 평가해서 올려보자. 네. 이 얘기잖아요. 이제는 돌려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건국전쟁 보자는 캠페인이나 했었고. 그렇죠. 이 문제의식 자체가 정말, 아니 물론 교육운동, 문화운동, 외교운동 다 필요했지만 네. 목숨을 걸고 싸웠던 항일 무장투쟁에 대해서 이렇게 오히려 격하를 이 시기에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야, 저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뜬금없이 자유주의 얘기를 하고 말이죠. 자유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 그러니까 자유주의 얘기를 하세요. 그 시절의 자유는 사실은 민족 해방, 그럼요. 일제 강점기로부터의 해방을 얘기를, 해방된 당연하죠. 조국에서 자유롭게 살고 당연하죠. 싶다, 이런 건데 엉뚱한 자유주의를 갖다 붙이면서 자유를 강조하고 민주를 뺐다. 가장 중요한 건 민주주의인데, 사실 이게 3.1 운동도 그렇고 그 전에 있었던 동학혁명도 그렇고 뒤에 쭉 있었던 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확장하려고 했던 그럼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민주주의가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고 네. 북한 욕하는 것만. 북한, 3.1절 날 왜 갑자기 북한을 욕해. 북한을 욕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번 총선, 그다음에 총선을 지나서도 계속해서 이념전쟁, 네. 건국전쟁이 아니, 건국전쟁이 이념전쟁이거든요. 거기서 얘기하는 건국전쟁이 이념전쟁이에요. 세상에. 네. 네. 건국전쟁이, 보세요. 건국전쟁이 일본을 물리치고 친일파의 남은 잔재를, 일본을 물리치고 친일파의 남은 잔재를 극복하는 과정으로서의 건국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념 전쟁으로서의 건국을 보는, 이념 전쟁에서 이겨서 이승만의 나라를 건국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유를 얘기하는데, 그분들 제가 보기에는 자유가 이틀막 사지들 꼼짝마 정권이 어떻게 자유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자유주의의 기초가 뭐예요? 표현의 자유죠. 표현의 자유입니다. 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예요. 네. 근데 표현의 자유를 일도 이해를 못해요. 그들에게는 언론관이 없습니다. 공보관만 있습니다. 공보관. 예. 그러니까요. 공보. 예. 내 이야기를 받아쓰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수사 정보를 하나 하사하노라. 그러니까 너무 이게 사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막아야 되고, 그럼요. 이번 총선의 절체절명인 과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심판, 이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선이 굉장히 중요한 가장 건데요. 중요하죠. 예. 조국